어서 오세요, 배유미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제법 큰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어떤 뉴스인지 얘기해 주세요. 네, 얼마 전부터 좀 나왔던 얘기긴 한데 네네.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이제 1차 클로징 금액을 인텔한테 지급을 했다고 해요. 오늘 네네. 그 과정에서 뭐 중국의 승인이라든지 그런 소식들이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네네, 맞습니다. 정리 잘하잖아. 저도 적어 왔거든요, 그대로. 저도 적어온 내용인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가 낸드 플래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하이닉스가 산 게 네네. 확실히 어떤 기술과 어떤 사업부인지 그 얘기를 좀 먼저 듣고 내용을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인수하는 부문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낸드 SSD, 낸드 부품, 웨이퍼, 그리고 중국 다롄에 위치한 메모리 제조 시설과 인텔 낸드 메모리 스토리지 팹 인력 같은 그런 네.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텔의 그런 낸드 플래시 관련된 사업은 다 이제 인텔이 매각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네. 그 인텔이 거의 낸드 사업에서 거의 이제 철수를 했다라고 봐도 이제 망합니다. 이제. 그럼 우리 낸드 플래시가 뭔지부터 좀 잠깐 얘기를 해봐야 네.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낸드 플래시는 잠깐만요. 마음의 준비 좀 하고요. 어려운 얘기.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예. 한숨 쉬고 지금 이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메모리를 요즘에 그러니까 최근 흔히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하면은 D램과 낸드 플래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D램, 낸드 플래시. 네네. 네네. D램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속도가 되게 빠른 메모리라서 빨리 휘발은 되지만 빨리빨리 데이터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를 그러니까 말해요. 옛날에 미다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네. 너무 옛날 수풍선부위과라니 지금. 죄송합니다. 미다리 모르죠? 봤습니다. 아 옛날에. 그래요? 네. 요새 유튜브로 다 한다고요. 네. 아,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마차에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안 낸드 나오나? 플래시는 이와 좀 다르게 데이터를 오래 저장할 수 있어요. 대신에 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속도가 조금 느린 반도체예요. 느린 네네. 그런 메모리인데 두 가지를 다 병행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이 기술적으로 휘발성과 비휘발성이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네네. 램, D램 같은 애들은 저장 안 하고 그냥 컴퓨터 끄면 날아가듯이 데이터가 사라져 버려. 네네. 컴퓨터가 전원이 나갔다 들어오면 사라져 버리는데 메모장 같은 거네요. 그렇지 메모장에 글씨를 쓰면 네네. 저장하면 그게 나가잖아요. 저장하기 전에 D램에 저장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끄딱 키면 날아가지. 근데 그쵸, 그거를 그쵸. 저장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낸드 디스크에 플래시로 저장을 이제-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걸 하드 디스크에 저장했는데 네. 요즘은 낸드 플래시에 저장한다 이런 거죠.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적절한 비유들이라니까요. 제가 듣는 그렇네요. 게. 네. 네. 미다리요? 미다리. 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그 비휘발성 네. 메모리. 메모리다. 비활성 아, 메모리다. 아, 그러면 하드 디스크보다 속도는 좀 빠르고 네. 물론 기존 D램보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네네. 네네. 대신 비휘발성이라는 특징이 있는. 예, 기억력이 좀 있는 메모리네요. 얘는.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누가 설명하고 모르겠어요. 발언을 뺏기지 말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메모리입니다. 아, 그런 메모리가 네. 지금 본 질문하시고 그러니까요. 아, 이게 참. 네, 신설 자회사도 생겼어요. 네, 맞아요. 네. 이름이? 그 솔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자회사를. 아 이번에 그 인텔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새로 만든 거예요? 네네, 신설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자회사로. 거기서 그러면 인텔이 하던 그 낸드 플래시 사업 같은 걸 네네, 이어서 하는. 맞아요. 아, 네네. 그렇군요. 인텔이 낸드 사업에 뭐 잘하는 회사인가요? 잘 못하는 회사인가요? 어쨌든 5위 안에는 드는 회사긴 했었어요. 낸드 시장 안에서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드는 회사긴 했는데 네네. 사실 인텔 자체가 메모리를 엄청 주력하는 회사는 아니긴 해요. 이전에 물론 CPU에 주력하기 전에는 메모리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네네. 이제 CPU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메모리보다는 좀 더 그런 프로세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됐고 네네. 그러면서 메모리 부문 같은 경우에는 낸드보다는 자체적으로 만든 메모리가 또 있어요. 옵테인이라고 네, 예. 그런 메모리도 뭐 몸에 좋을 것 같은 있습니다. 이름이네요. 눈에 좋거나. 죄송합니다. 좀 옵테인에 대해서 네.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옵테인의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은 D램의 속도와 네네. 낸드의 그런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비발성을 아. 같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이제 막 개발을 한 거예요. 얘기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얘기만 들으면 되게 좋기는 한데 이제 원래 마이크론하고 이거를 같이 만들다가 마이크론은 이제 우린 안 할래라고 좀 철수를 했고, 그러면서 인텔이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인텔은 낸드를 하이닉스에 매각하고 그 네. 옵테인 네네. 그 눈에 좋은 거 루테인. 그거에 집중한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맞아요. 아. 그쪽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텔이 옵테인을 고수하는 이유는 자체 CPU랑 잘 조합이 돼요. 얘가 네. 이 옵테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아직은 좀 있거든요. 아, 이게 개발이 네네. 되지도 않았고 좀 가격도 좀 높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게 인텔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CPU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럼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네. 이걸 옵테인과 결합을 해서 좀 성능을 극대화하고 그런 한 번 최적화해서 한 번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옵테인을 계속 고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텔의 CPU 최적화와 좀 연관이 돼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는 네. 왜 인텔의 그 낸드 사업을 인수하는 건가요? 원래 SK 하이닉스가 좀 D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세계 2위 2위를 업체죠. 네, 네. 맞아요. 네. 세계 2위를 달리고 알아야 있고.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옵니다. 네. 네. 아,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SK 네네. 하이닉스 두 개 합쳤을 때 이제 시장 점유율이 D램 시장 점유율 한 7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특히 네. SK 하이닉스가 한 30% 정도 돼요. 오.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네네네. 거죠.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막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물론 늘 낸드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늘 들기는 했지만 이게 한 10% 정도 시장 점유율이 SK가 네네 SK 하이닉스가 낸드 부문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네. 네. 잘하고 싶었지만 아직 그렇게 강력한 정도는 네네. 아니었던.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있죠. 5위 안에 들기는 하니까. 아. 근데 명함은 갖고 네. 있는 정도. 그쵸. 약간 명함은. 근데 D램하고 비교했을 때는 뭔가 좀 네. 뒤처지는 경향이 있기는 음. 했었는데 거기다가 좀 키옥시아,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이런 데랑 계속 네네네. 경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 좀 경쟁력이 그만큼 비교적 낮은 네네. 그런 기업이었어요. 웨스턴 디지털은 외장하드 파는 데가 아니고 메모리를 계속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 네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낸드 플래시가 되게 중요해질 거로 보이고 있어요. 네네. 여러 뭐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SSD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네. 우리가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네.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데이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서 기업향 SSD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탑재되는 낸드 플래시의 수요도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줄어나고 상황이에요. 있어서. 이게 네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실제 그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번에 수급난이 일어났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HPC 관련해가지고. 네네. HPC는 고성능 컴퓨팅. 네네, 맞아요. 그쪽에 요즘 이 PC에 네네. 좀 우리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 안 들어가잖아요. 네, 다 대부분 SSD 로 SSD로 네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낸드 플래시인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쓰는 큰 서버에도 지금 디스크가 다 들어 있는데 네. 이게 점차 SSD로. 그 플래시 메모리로 바뀌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맞아요. 기업들도 이제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디스크에 그렇죠. 저장한 걸 데이터를 꺼내올 때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더 빠른 성능을 위해서 기업 시스템들이 이제 점점 SSD로 바뀌는데 네네. 근데 이게 비싸서 못 가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격만? 가격이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면 네네. 싹 갈 거란 말이죠. 아, 그럼 뭐 이 지금 수요가 넘쳐서 나오는 이 공급 부족 문제 좀 계속 갈 수도 있겠네요. 뭐 계속 수요는 계속 당분간은? 늘어날 거예요 네네, 아마. 그쵸. 수요인데. 전체 데이터 센터가 아마 네네. 장기적으로는 다 음. 그 SSD 쪽으로 갈 거니까. 네네. 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로 많이 예, 예.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하이닉스도 이 상황을 인식한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 낸드 네네.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제 예. 늘어나는 수요를 우리도 충족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1차 인수 클로징 했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얼마에 산 거예요? 우리 돈 얘기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제일 궁금한데. 네. 많이 이제- 주고. 네, 그렇죠. 많이 줬는데 얼마? 네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네네. 총 90억 달러예요. 아, 그러니까 90억 우리나라 정도? 돈으로 하면 10조 원 10조 원 정도 정도? 와. 되는데 그 중에서 네네네. 이번에 지급한 금액이 70억 달러예요. 아. 그래 10조면 그러면 뭐 뭐 거의- 저 삼성동 네, 땅값이네. 한전 땅 그래서 생각보다 안 큰가? 그냥 한전 땅 정도인가? 막, 그 이후 네네. 이제 남은 20억 달러는 2025년 3월에 이제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1등 네네. 되나요? 인수하면? 1등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 키옥시와 충분히 맞먹게 될 거라는 그런 2등을 전망이 나오고 경쟁한다? 있고 네, 아. 2등 사이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네네. 키옥시아가 한 20% 정도 돼요. 시장 점유율이. 네네. 근데 인텔이 SK 하이닉스가 인텔 메모리 부문을 인수를 하면 이게 20% 정도 시장 점유율이 비등한 수준이 네네. 됐네요. 일단. 비등한 수준이 네. 되고 또 낸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고 그간 또 낸드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쵸. 이미 디램 부문에서는 메모리 강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끼어 팔기 네네. 안 되나? 끼어 팔기? 디램 하나 주면 네, 저 공정이 저기 디램 하나에 랜드 하나 같이 줄게 뭐 이런 거. 원 플러스 원 편의점. 그 부분까지는 네네. 좀 그렇고 네. 이러나 저러나 SK 하이닉스에게는 이번 인수하는 것들이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하이닉스 얘기는 계속했는데 그럼 인텔은 이걸 왜 판 걸까요?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옥테인 그거에 집중하려고 팔았다고 옥테인.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얘기했어? 네. 중국이 계속 반대했었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이 승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텔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총 8개 국가에 승인을 받았어야 됐어요. 왜 8개 왜 이렇게 많아요? 공장들이 다 거기에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관계가 있는 아, 그런 경쟁하는 이해관계가 시장이? 있는 아. 국가들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한국, 네. 미국, 유럽, 대만,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중국 오! 이렇게 8개였어요. 봤습니다. 잠깐. 잠깐 제가 깜짝 놀랐어. 영국에서 헷갈려가지고 이거 옛날에 그 지하철 노선도 외우는 거 듣는 그다음에 기분으로. 네, 그런데 컨닝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다 네. 무조건부 승인을 한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중국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기술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심각한데 서로 견제하고 있는데 이전에 중국이 다른 국가의 인수합병을 되게 승인을 불허해서 네네. 무산시킨 경우가 꽤 있었어요. 뭐 예를 음. 들면 퀄컴의 NXP 인수라든지 네네.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가 일본의 코쿠사이 일렉트릭이라는 업체도 네네. 원래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무산시키고 그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좀 목리를 부린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곤 했었어요. 물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되게 많이 불허를 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 중국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인 매그나칩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를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불허를 했어요. 뭐 서로 네. 그냥 이게 물론 좀 우리나라-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네네. 이런 것도 되게 지금 그쵸.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죠. 네네. 이게 인수를 하면 기술 유출이 되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다행인 일인데 이렇게 서로 되게 견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거를 미국에 파는 게 중국은 견제하고 싶은 거지. 미국에 그쵸. 있는 걸 사오는 거니까 그쵸. 별로 그거는- 견제할 이유는 별로 네. 없죠. 그래서 승인했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승인했단 말이 있고 실리를 따져보면 네네. 뭐 그쵸. 그치? 네. 근데 한국은 아무 경제적으로 중국하고는 가까운 관계니까. 맞아요. 미국하고는 정치적으로 가까운 관계지만. 맞아요. 이번 인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으로 편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별로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그를? 생각을 한 오히려 것 미국 같아요. 기업의 경쟁력을 없앤 거니까. 아, 뭐 그쵸, 오히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인텔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다른 공장에 투자를 할 것 같고 실제로 뭐 다른 공장을 철수한다가 아니라 그 공장을 아예 사용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중국 네네. 입장에선 충분히 이득인 셈이죠. 다리엔 공장. 다리엔. 중국말 어떻게 읽는 건가요? 딸리엔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네. 중국어 교실 아주 감사했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중국 GDP로 잡히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진짜 없네요, 오히려 진짜. 이익이니까 네네. 뭐 미국을 견제하는 방향보다는 실제로 실리를 택한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인수 마무리니까 앞으로 남은 인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2025년 3월에 네네 20억 달러를 지급하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마무리되는 예정입니다. 거고요. 20 몇 년요? 2025년 아주 3월이요. 멀었네. 네, 음. 멀었습니다. 이게 뭐 큰 딜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금 거죠. 중도금 낸 거군요. 이제 잔금은 네, 네, 맞아요. 2025년에 물론 중도금이 꽤 많은데 이게 뭐 거의 7조를 냈네 네. 중도금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배유미 네.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